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영쌤입니다. 주간민법 기본이론과정 7일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지사 민법 김하영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출력해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는 유튜브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약 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법 다 마치는 거죠. 1번 계약의 합의 해제. 합의 해제가 되면 뭐든지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제일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며 2번도 합의 해제죠. 그럼 제일 끝에 이자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는 무조건 합의에 따라요. 약정에 따르니까 다른 특별한 약정 없다면 1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았고 2번은 이자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3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해야지 못합니다. 해제는 다 제3자를 보호하겠죠. 그래서 합의 해제에도 법정 해제와 똑같이 제3자가 보호됩니다. 4번은 지문이 길어요. 항상 끝부분 확인하였죠. 자,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찾아가라고 공탁하고 매수인도 이의 없이 그걸 수령해 갔습니다. 그럼 둘 다 계약을 지금 깨자는 거죠. 따라서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자, 매도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매도인은 죽어도 이행 못하니까 매수인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6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즉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래요. 그럼 이행계 도래 전에도 최고 없이 이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즉 일방이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러죠. 그럼 상대방은 이행계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바로 배째할 수 있어요. 7번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저기 타방이죠. 상대방은 동시행관계에 있는 자신 급부를 제공해야 할까요? 지금 다른 쪽은 일방은 이행불능으로 죽어도 이행 못하죠. 그럼 타방은 동시행관계에 있더라도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절대 이행 못하죠. 이쪽도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8번 계약 상대방의 수인 여러 명일 때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절대 읽지 말아야 했죠. 이 말이 원칙적으로 이 말이죠.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원칙으로 문제 풀기 때문에 이 말은 모든 과목 절대 읽지 않아요. 시간 걸려요. 밑에 9번에 여기 또 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모든 과목 절대 읽지 않습니다. 8번 계약 상대방의 수인 여러 명일 때 그중 1인이 되어야 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죠. 9번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 수임이면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맞죠? 저 전원에게 대해서 해야 되죠. 이 불가분성이죠. 그래서 8번, 9번 다 묶어서 불가분성이고 1인이 대하면 효력 없어요. 전원으로부터 하거나 전원에 대하여 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자, 헤이즈 3자로 보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해삼 등기해 오세요. 헤이즈 3자도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헤이즈 3자가 나오는데 채권 나오면 절대 보호 안 됩니다. 등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삼 등기해 오시고 채권 X 하시면 되겠죠? 그럼 10번은 이제 해지 문제인데 제일 끝에 제3자에 해당하는가? 근데 이게 채권 뭐냐요? 채권 동그라미 치시고 채권 보이는 순간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 X. 자, 11번도 제일 끝에 제3자에 해당하는가? 그럼 해당 등기해야 되는데 또 채권 보이잖아요? 그럼 채권 동그라미 치시고 본 순간 해당하지 않습니다. 뭐 볼 게 없어요. 12번도 제3자에 해당하는가? 그럼 등기있는가 봐야겠는데 자, 12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 동그라미 쳐요. 여기 무엇을 가압류했죠?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이게 등기했단 말이라 제3자 보호됩니다. 11번과 비교하세요. 11번은 압류 또는 가압류했는데 채권을 압류, 가압류하면 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압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엇을 압류했죠? 채권. 그럼 등기 못하니까 3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12번은 압류나 가압류했는데 무엇을 했죠? 부동산. 부동산을 압류, 가압류는 등기했단 말이기 때문에 이때 3자에 해당합니다. 13번도 제3자에 해당하는 거 물어봐서요. 자,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지 전에 가압류. 무엇을 가압류했죠? 이 부동산 동그라미. 그럼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삼 등기 외우시고 채권은 포함됩니다. 자, 이제 매매계약 가겠습니다. 1번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이 아니고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2번 목조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다음을 읽지 말아 그랬어요. 대금은 목조물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죠. 지금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사네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 아이스크림 1,000원 줘야겠죠. 그럼 돈 어디서 줘요? 인도대금 마트. 발음 좋네. 마트에서 대금을 지급하죠. 3번 당사자 일방.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데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야 같은 기한이 있으니까 같은 날 동시행해야 공평하게 됩니다. 자, 계약금 갑니다. 자,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여러분, 위약금이라는 법조문 없거든요. 근데 해약금이라는 법조문이 565조가 있으니까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2번은 위약금이라는 법조문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약정 특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그때 계약금이 위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계약금은 해약금이라는 법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위약금이라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하는 특약이 있어야 그때 위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한번 매매규정은 다 임의규정이라 배지약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합의로 배제할 수 있어요. 임의규정입니다. 다음 계약금에서 4번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밑에 허가를 받은 게 나옵니다. 허가 받은 건 이행착수가 아니거든요.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허가받은 게 이행착수라면 해지 못하겠지만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니까 계약금 문제가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이게 정답인가 빨리 봐야 돼요.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계약금 포기와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없죠. 이 해약금 해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6번 매수인이 이행기 전 동그라미 쳐요.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이행기 전에 이행해도 이행착수 인정해줍니다. 돈을 늦게 준 게 문제가 되죠. 이행기 전 미리 준 건 상관없기 때문에 이행착수가 된 겁니다. 이행착수가 됐기 때문에 매도인은 건너뛰고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행착수가 됐습니다. 7번 지문이 길죠. 그럼 제일 끝에 공탁할 필요 없다 맞았어요. 공탁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 그 이행 제공을 하면 촉하고 매수인이 안 받아요. 그런다고 공탁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자, 매매 파트에서 매도인 담보 책임 가겠습니다. 권리하자가 시험에 나오는데 총 5개입니다. 첫째, 타인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두 번째, 타인의 일부 타인 권리 매매고, 그다음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 실행, 경매됩니다. 경매. 다음 수량무적 일부분 실이 있고 제한물건이 있어요. 여기서 원래 매도인 담을 책임은 하자를 몰랐던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외우신 건데 먼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에서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저당권 전세권 행사 실행됐죠. 경매에 나왔죠. 그럼 사안이 제일 중대하기 때문에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해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우는 겁니다. 그럼 악의도 가능한 게 전에 일감 실손해 해서 전에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득은 없고 손해만 얻었어요. 그럼 악소리 나니까 전에 일감 실손해입니다. 전에 일감 실손해요. 이거 나머지는 다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는데 전에 일감 실손에는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개는 아예 암기법 없네요. 여기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선의를 모르니까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이고 악의는 안날이 계약의 날이라 1년입니다. 그래서 전에 일감 실손 외우시고 선의 안날 1년 따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번.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 전부네요.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도 해지할 수 있죠. 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가 실행이죠. 실행. 그럼 실행은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해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사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경우 악의 매수인도 그 다음을 잊지 마시라 그랬죠? 해제하고 손해배상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날 1년이죠. 선의 안날 1년입니다. 4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감 실손 외운 대로 그대로 푸시면 모든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환매로 갑니다.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이번 매매계약 주된 계약이 취소되어서 효력이 상실하면 그 종된 계약 환매계약도 같이 상실합니다. 한번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이 되고 4번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기간을 절대 연장하지 못합니다. 자,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차는 채권이라서 임대인이 목조물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타인권리 매매 유효죠. 그럼 타인권리 임대차는 더욱더 유효하게 됩니다.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 그 지상 건물 동그라미 등기도가 넘쳐요. 그럼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역력이 생깁니다. 대역력이란 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이게 대역력입니다. 한번 임차인은 건너뛰고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에 보증을 간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 이 부속물 매수 청구 가능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성 부분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매수 청구 개체가 될 수 없습니다. 5번 부속물이든 지상물이든 매수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 만료일 때 인정되고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지 않아요. 6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첫째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둘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되죠. 맞았습니다. 7번
이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으로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8번 이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은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되니까 건물의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객관적 편익이 없습니다. 9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갱신 청구해야 되죠? 하고 나서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그때 지상물 건물 매수 청구합니다. 10번 미등기나 무과라도 철과 맞갔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 건물 임대인 갑통이 얻었네요. 임대인 통이 얻어서 임차인의 병과 전대 체결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해 있습니다. 동의 얻은 적법한 전대차입니다. 1번 갑과 을이 합의죠.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은 동의 얻었기 때문에 병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갑과 을이 합의로 중간에 종료시켰죠. 병은 동의 얻었기 때문에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 사용 편익으로 해서 갑동이죠. 임대인 갑동이 얻어 부수가 물건 매수를 갑에게 청구하니까 갑동입니다. 3번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중간에 을에 대한 건물 인도, 명도물을 면하게 되죠. 병이 갑에게 직접 보냈기 때문에 을에게 줄 필요 없는 겁니다. 4번 을의 차임 면책이 이기 차임액에 달하여 그럼 채무불이행으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갑은 전차임 병에 대해서 그 사유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병에게 통지 안 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12번 갑 소유 토지를 건물을 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 동의 없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합니다. 1번 무단 전대에도 을병사의 전대체 계약의 유효입니다. 갑에게 안 들키면 되죠. 안 들키면 되니까 일단 유효입니다. 그 다음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을이 갑 동의 없이 전대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지했다 말 없죠. 해지 안 하면 갑과 을 관계가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4번 같이 묶어요. 그럼 갑은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 안 합니다.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해지 안 했어요. 그러면 X수지 불법 종료로 병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갑과 을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죠. 그럼 갑은 을에게 계속 월세를 받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갑은 다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말은 갑이 해지하지 않았어요. 갑은 을에게 계속 월세를 받습니다. 따라서 X토지 불법 점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번, 4번 마찬가지죠. 다 갑이 해지하지 않았죠. 우리에게 계속 월세를 받기 때문에 병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두 개 같이 비교하세요. 네, 이 영상은 일주일간 하루에 한 번씩 꼭 공부해 주세요. 하루에 한 15분 투자해서 이걸 매일 공부하시면 이 내용이 거의 다 외워져서 시험장까지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복습해 주세요.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민법 파이널 특강 A4 24페이지 분량으로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좀비 기출 특강 전 과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